자, 이제 영어 독해 한번 해볼까요? 문장에서 주어가 길어지면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주어는 왜 길게 쓸까요? 길게 쓰고 작게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들이 글을 쓰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분명 아니겠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는 그 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그렇게 쓸 리가 없죠.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는 영어 강사들은 더 힘들게 해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 주어가 여기까지거든요.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perhaps surprising developments in environmental policy in recent decades is the idea that we can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the negative impacts of economic development by making environmental protection itself more economic.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주어가 꽤 길죠? 왜 길까요? 그러면 대부분 강사들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막 이럴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주어를 길게 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뜸을 들이죠. 때로는 어떤 시상식에서 1분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게 다시 이제 뜸을 들이는 건데요. 그런 것이 글에서도 그대로 쓰이거든요. 쓸데없이 길게 늘어서서 이제 이게 핵심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강조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1분만 기다리세요 라는 개념은 똑같이 1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이 부분을 특히나. 자, 가장 영향력 있어요. 이게 여기 꼽는 거죠. 가장 영향력 있는 바로 환경정책의 개발이 최근 10년 안에 그것은 이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또 컴마가 나오니까 당황할 수 있어요. 물론 컴마는 삽입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컴마를 왜 쓰는 걸까요? 첫 번째는 비슷한 구조일 때, 구조 비슷하죠? influential이라는 형용사와 surprising이라는 형용사. 두 번째는 리듬을 타기 위해서, 끊지 않고 연결하는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럼 이게 왜 컴마를 쓰냐? 그냥 and 쓰면 안 되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influential과 surprising이 같은 어떤 느낌을 줘야 되는데 좀 느낌이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갖고 예를 들게요. 가장 영향력 있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 놀랄걸요? 그 정도의 개발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걸 첨가한 거예요. 이렇게 왜 자꾸 끌죠? 대단한, 훌륭한. 자, 그런데 이게 깜짝 놀라실 건데요. 하는 것은 전부 다 D를 강조하기 위한 어떤 수사어구들이에요. 뭘 개발했다냐고요? 환경 정책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발전, 개발이 있었어요. 최근 10년 안에. 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해 가시죠? 뒤에서 꼽으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쭉 끌어서 환경정책에 커다란 뭔가 놀라울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소개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바로 우리가 프로텍트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네거티브 부정적 영향, 경제발전의 부정적 영향에서 영향이 갖는 걸 막는 거. 환경과 경제발전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건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surprising, 놀랄 겁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뭔데? 바로 make environment protection, 환경의 보호를 그 자체가 있어요. 환경 보호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economic, 더 경제적으로 도움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혁신이죠. 그래서 the goal is to reduce environmental harm, 환경적 해를 줄여요. 목표는 이것도 보시면은 not by preventing but by pricing 했을 때 컴마 쓰는 이유를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구조, 동일한 어떠한 리듬을 탈 수 있는 구조죠? 그럴 때 이렇게 반복할 때 컴마를 씁니다. preventing it, 막는 게 아니라 그것의 pricing it,
가격을 매기는 거지. 해석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뭐 컴마는 삽입하고 가로 안에 넣고 막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분이 리드미컬하게 음악 하듯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자르면 안 되겠죠. 가장 영향력 있어. 그리고 아마 놀랄걸요. 그러한 발전인데요. 정책에 이건 이거예요. 쭉 읽고 나가다가 목표는 환경에 해를 줄이는데요. preventing it 하는 게 아니라 pricing it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대칭되죠. 막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를 탁 잘라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어떤 반복된 느낌을 우리가 맞게 되죠. 노래에서 후렴구에서 반복되는데 그걸 딱딱 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글도 노래가 비슷해요. 자, 그럼 주어가 길어지는 것은 결국에 어떤 경우예요? 다는 아닙니다. 항상 모든 걸 공식화하지 마세요.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나오기 전에 소개를 하는 과정, 질질 끌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뭔가 소개를 장황하게 하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형태로는 또 뭐가 있냐면 뭔가 주어가 아닌 게 along this road there now appeared 주어가 아닌 게 길게 나오다가 뒤에 주어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쓸데없는 게 참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주어 동사가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주어 앞에 도치돼 나가면 그냥 뭘까? 이거 똑같은 기법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기법으로 하는 건데 이건 차이가 있죠. 이건 주어 자체가 길잖아요. 이건 주어 자체가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짧은데 앞에가 쓸데없이 뭔가 쭉 길게 뽑고 있죠. 똑같은 기법이에요. 뭘 강조하는 거죠? 얘를 강조하려고. 자, 이 길을 따라오는 There now appeared 뭔가 나타나는 게 있었어. 바로 두 개의 동그란 불타올 같은 눈이었지. 하면서 얘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럼 뒤엔 다 얘에 대해 설명 나오겠죠? 그 눈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앞에서 장황하게 뭔가를 주어를 길게 끌고 나가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뒤에 강력한 뭔가를 소개하기 위한 전조 단계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주어를 강조할 때는 주어를 뒤로 빼가지고 앞에 다른 걸 끄집어내고 이런 형식으로 가겠죠. 길게 끌다가 두 가지 의리의리한 불타오르는 눈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면서 뒤로 연결됩니다. 그럼 좀 더 이게 가깝기 때문에 되게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리드미컬하게 소개가 들어갈 수 있고 글이 매끄럽게 연결되기 시작하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너무 기계적으로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어디가 수식어고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는가를 이유를 알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글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가 막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데 방법을 막 개발한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제가 중요한 거를 소개할 테니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최근 10년 안에 된 건데요. 엄청나요. 바로 환경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설득하려는 노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이거를 기계적으로 잘라가지고 해석한답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느낌을 살릴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은 이렇게 독해에서 주어가 길어지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있겠는가를 보여드렸고요. 또는 주어를 강조하려고 앞에 군더더기 붙여서 하는 경우도 한번 똑같은 경우에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서 보여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